지하철 타니까 시간 맞춰 올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올해의 저희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저희 회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나 어떤 것을 협업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2020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한 1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 석박사 인력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CDP 펀딩을 받았습니다. 하나로 한 300억 원 정도 투자했게 됐고 AMD와 KT랑 전략적 투자자로서 크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비전과 이제 모아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엔비디아랑 경쟁을 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고 엔비디아가 한 2020년 그 정도부터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갑자기 주가를 나타내서 지금 AI 인더스트리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돈을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죠. 오픈 AI도 적자가 나고 MS도 적자가 나고 구글도 적자가 나고 오픈 AI만 엔비디아만 오직 이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2030년에는 저희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것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회사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드웨어 회사랑 소프트웨어 회사랑 같이 경쟁을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거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AI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몇백 빌리언, 몇천억 개, 몇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AI로 잘 풀겠다. 그래서 오픈 AI도 초반에 AI를 하고 구글도 발표를 하고 메타도 발표를 하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이 AI 산업의 메인스트림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반에 AI가 미래다라고 믿고 이제 그 방향으로 모델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가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아니면 나의 연구실에서 그냥 GPU 서버 하나를 사요. GPU 서버 하나에 뭐 GPU 4개, 8개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거기에서 내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하는 좋은 AI 모델을 12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본 AI가 와서 매우 많은 양의 계산을 해야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점부터 이제는 그런 한두 개의 GPU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칩을 묶어서 AI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 2010년도에는 AI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다 이제 몇 개 정도의 GPU를 얘기를 했어요. 23년이니까 전부 다 GPU를 수천 개를 사야 된다. 오픈 AI도 수천 개를 산다고 하고 구글도 수천 개를 산다고 하고 심지어 미국의 창업하는 스타트업들도 펀딩을 끌어와서 몇천 개를 빼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갑자기 올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스케일이 몇만 개로 바뀌었어요. 뭐 MS도 GPT를 만들려고 뭐 16,000개를 깔았다. 뭐 메타가 뭐 3만 개, 4만 개를 사서 모델을 만든다. 그러고 있고 다시 이제 정말 내년 타임라인으로는 이제 모든 회사가 10만 개 단위의 GPU를 전부 다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개를 하려고 하니까 전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발전기를 지어야 되고 변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갑자기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이는 그림이 마치 이제 테스트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그림인데 저 AI의 계산 디밴드 내가 더 큰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로 모델 이제 AI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필요한 성능이 칩 성능이 빨라지는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GPU 발표되는 거매 3배마다 뭐 성능이 2배가 올라갔다, 3배가 올라갔다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은 매년 수십 배씩 올라가고 있고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의 칩 개수가 늘어나서 이 칩들을 어떻게든 묶어서 AI 모델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AI 컴퓨터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박스 하나 이렇게 서버실에 한 4에서 5 정도 들어가고 전원 버튼 누르면 켜지고 랜선 꽂아 쓰는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불렀다면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칩을 묶어서 만든 어떤 논리적인 이 모음을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본체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일단 계산을 이제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천 수만 개의 칩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사실 원래 엔비디아가 칩 회사, 좀 더 나가서 서버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벨 GPU를 공개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칩 하나를 팔거나 서버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주력 제품은 렉에 들어간 18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컴퓨터가 우리 제품의 최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렉 단위로다가 이제 이런 컨트롤 CV에서 커다란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엔비디아가 파는 제품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의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묶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이 이제 앞으로 AI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 많은 양의 칩들을 같이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역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때,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GPU 많이 쓰셨지만 쿠다라는 단어는 일부 실제 현업을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만 친숙한 단어예요. 사실 이제 그 밖으로 나오면 쿠다라는 단어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쿠다를 얘기하고 산업에서도 쿠다를 얘기하고 모든 장소에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뭐냐고 했을 때 전부 다 쿠다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래도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가장 넓은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혁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보다는 일단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이노베이션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초보의 AI라는 걸 만드는 회사들의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GPU를 사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로 대표되는 그런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딸려왔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쉽게 누구나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뤄야 될 칩 개수가 8개에서 800개, 8,00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많은 칩들을 동시에 컨트롤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쿠다가 에코시스템을 정말 넓게 지원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지금 칩 회사들이 주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칩 한 개 한 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칩 1000개를 동시에 묶어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를 들면 내가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 이제 GPU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다. 거기에 있는 칩 1000개의 동시에 내가 어떤 계산을 분배하고 데이터를 분배해서 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순전히 유저의 역할입니다. 많은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밑에 소프트웨어가 레가시여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해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시면 내가 최고의 AI를 유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 소프트웨어를 갖춘 곳들만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AI의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케냐에 가서 모델을 잘 학습시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오픈AI가 만든 경쟁력의 1번은 GPU 클러스터를 잘 쓰기 위한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저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100명 넘는 엔지니어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인하우스로 GPU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GPT도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그런 오픈AI의 초고대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에도 원래 구글이 TPU도 만들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다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글이 제미나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대부분 회사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아무리 좋은 모델 개발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GPT와 경쟁하는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저 수천 개의 칩을 구동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뭔가 이제 내 물건을 사가서 그냥 바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모티베이션으로 고객들을 저 영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엔비디아는 완결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고객들한테 원바이 원으로 기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본사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고객이 엔비디아 DGX 클러스터를 사면은 엔지니어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객이 내가 이런 모델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엔지니어가 붙어서 몇 달 동안 일해서 열심히 환경에 맞게 모델 학습할 준비를 한 다음에 자 이대로 엔터를 누르시면 모델 학습이 잘 됩니다 라고 하고 가고, 고객이 예를 들어 내가 시스템을 규모가 바뀌었다, 다른 모델을 해보고 싶다, 다시 엔비디아 엔지니어를 불러서 다시 기술 지원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이제 산업의 플레이어들 근근히 초보대 AI 판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모델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딥다이브를 해보면 결국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가 AI 모델, AI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 때 밑에 있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파이터치라고 부르는 어떤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만 내가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쉽게 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초대 AI로 넘어오고 GPU 개수가 늘어났더니 내가 이 GPU 여러 개를 묶어 쓰기 위한 온갖 시스템 디펜던트한 뭔가 개발을 내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해줘야 되더라. 저게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사람의 전문 지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 AI 모델을 잘 만드는 것도 뭐 박사받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저 GPU 하드웨어에 잘 이해하는 것도 이제 많은 그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보통 AI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저 아랫부분의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는 더 이상 나온 옵션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 밑에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게 칩 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지 칩 1000개를 컨트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칩 개수가 늘어났을 때 어려움을 모델 만드는 회사들만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들도 이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이 사용하기 위한 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CSP나 아니면 이 온프레미스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 IT 기업들도 칩 개수가 늘어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GPU가 비싸고, GPU가 비싼 것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칩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경쟁자라고 등장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보다는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해도 전체 학습과 추론 전 과정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좀 더 추론에 포커스한 문제를 풀고 있고, 결국 내가 데이터 센터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서 초반에 AI를 개발하고 서빙하려고 했을 때 현재는 피지컬한 옵션이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비싸고 내가 주문을 해도 엔비디아의 큐에 들어가면은 딜리버리가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칩이 늘어나면 네트워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GPU가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만큼 닉도 1000개가 필요하고 스위치가 몇십 개 스케일로 필요합니다. 케이블은 수천 개가 들어가야 케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도 사실은 실제로 그 네트워크의 용량을 100%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पे탄 네트워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잘 못 다루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가능한 많은 네트워크 퍼실리티를 집어넣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비용도 매우 많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수천 개의 GPU를 설치를 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거를 활용비를 조사해보면 별로 높지 않더라. 예를 들면은 내가 GPU 1000개가 있을 때 GPU 100개를 이제 이 사람에게 주고 100개는 이 사람에게 줬다. 그럼 또 받은 사람들은 내가 100개를 리저를 받았을 때 이 내가 리저를 받은 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휴가를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DC 입장에서는 밖에서는 GPU가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GPU를 받아가신 분들은 전체 라이프 타임에서 50%밖에 GPU를 안 써. 그런 부조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GPU가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GPU 하나가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고장이 난다고 치면 GPU 1000개를 묶어 쓴다는 것은 고장이 하루에 한 번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고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학습을 돌리다가 GPU가 죽으면 실제 엔지니어가 붙어서 어디에 장애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학습을 재개하고 수동으로 내가 학습이 잘 재개되었나 확인하고 그런 고생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당연하겠지만은 일과 중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장애가 발생하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장애가 발생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이제 충분한 SLA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PU를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올해 A백을 구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새로운 GPU가 나와. 그리고 H백을 추가로 도입했는데 또 P백이 나온다. 이렇게 뉴 제네레이션 칩이 나왔을 때 결국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종류의 칩이 섞여서 들어가야 될 텐데 고객들은 항상 제일 최신의 엔비디아 GPU만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A백을 쓰다가 H백으로 옮겨가는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일 고사양의 GPU를 가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좀 9세대 GPU, 사실 대부분 고객들이 9세대 GPU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불구하고 9세대 GPU를 놀고 있고 새로운 GPU는 사람이 이제 자원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 식의 데이터 센터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TCO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저런 모델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어려움을 풀어보자 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어떤 개별 GPU를 개별 칩을 컨트롤하는 기능도 똑같이 개발을 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뭐 다른 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것 하나와 추가로 기존의 엔비디아도 잘 못하는 칩 개수가 늘었을 때 어떤 방법을 쉽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풀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많은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어려운 개념들을 이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여튼 이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아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옛날에 GPU 한 개를 쓰는 것과 똑같은 난이도로 커다란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소프트웨어가 지향하는 점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엑셀러레이터 포터빌리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에 목을 내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쿠다 기반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에코시스템이 있고 다른 디바이스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나의 소프트웨어를 너무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결국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납기게 되는 주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에서 돌리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다른 디바이스에 가져가서 돌릴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굳이 엔비디아 GPU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은 기존의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 퓨전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 부분만 저희 소프트웨어를 교체가 돼서 다른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는 AMD GPU를 주 타겟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켓에서 어베일러블한 옵션이 그래도 AMD GPU가 이제 바로 구입할 수 있으면서 엔비디아랑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AMD GPU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것을 위해서 AMD와 개발 관점에서 그리고 마케팅 관점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싱글 디바이스 앱스트레이일 때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GPU 1000개가 있을 때 GPU 10,000개가 있을 때 이건 사용자한테는 커다란 GPU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0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10,000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초보의 AI라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크게 두 번째로 제공을 하는 이유고 그러면 이제 유저는 밑에 뭐 GPU가 서버에 어떻게 장착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 커다란 GPU라는 것에다가 내가 모델만 잘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실행을 시키면 알아서 이걸 1000개, 10,000개의 GPU로 분할해 주는 것은 저희 소프트웨어가 100% 자동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복잡한 시스템 디펜던트한 뭔가를 만들어놔야 했다면 저희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그 복잡한 거를 대신 자동화해서 해주겠다. 사용자들은 그냥 디바이스가 한 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 컴파일러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GPU 유저한테는 한 개의 GPU로 보이는데 1000개, 10,000개의 GPU를 쓰게 하려면은 사용자가 시키는 거를 고지법대로 실행해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런 거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미리 나눠놔서 이 1000개의 GPU한테 일을 시켜야겠다라는 것을 뭔가 스마트하게 판단할 중간 인력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의 이제 AI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커버해서
자동화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초보의 AI라는 걸 개발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엔비디아 DGX를 사고 엔비디아 기술 지원을 받아서 초보의 AI를 만들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물론 고객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고객들의 사례를 모아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한두 주 내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보의 AI라는 것을 훨씬 빠른 이터레이션으로 연구 개발하고 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저희 기존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한쪽에는 저희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동화한 뭔가를 갖다 놓고 한쪽에는 저희 회사에서 물론 저희 회사의 모든 엔지니어 분들이 다 잘 하시지만은 좀 더 특별히 이 분야를 많이 하신 분들을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명, 8명이에요. 8명의 엔지니어 분들한테 자, 당신들이 수동으로 최대한 이 초원의 AI를 잘 구현해서 학습을 시켜보세요. 라고 한 것과 저희 컴파일러가 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저는 맨 처음 이거를 하면서도 사람이 제일 잘한 게 100이라고 하면 컴파일러가 한 95 정도 나오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100의 성능을 얻었을 때 저희 컴파일러는 105, 106 정도의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링 팀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든 저희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게 시간을 줄이고 훨씬 좋은 성능을 혹은 동급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항상 더 좋은 솔루션일 것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프트웨어가 하고 싶은 것은 가상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자들이 실제 개별 물리 GPU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유저분들한테 매우 커다란 하나의 가상 GPU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 가상 디바이스와 물리 GPU 사이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전체 인프라 관점에서 자동화해서 컨트롤을 해주겠다라는 게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 일이고 이제 이게 몇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GPU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고객이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러 왔다. 그러면 GPU 100개를 그 사용자한테 전용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GPU 100개라고 하는 게 서버로 치면은 뭐 한 10몇 대 하겠죠? 그럼 사용자가 그 10몇 대의 서버에 대한 제어권을 얻은 다음에 이 GPU를 이제 내가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사용자가 내가 작업을 실행할 때도 있고 안 실행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통 유저들이 실제 계산을 돌리는 시간 비중은 한 4,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프라 관점에서 절반 정도의 GPU는 내가 심지어 모든 GPU를 전부 다 팔았어도 항상 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저 입장에서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계산량은 내가 한 달에 쓴다고 해서 사실 내가 계산을 돌리는 거는 15일치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이 GPU 전원의 사용료를 30일치를 몽땅 내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DC 입장에서도 유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어차피 유저한테 버추얼 디바이스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저가 계산을 하지 않는 동안은 얘는 물리 GPU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저가 실제로 내가 유인이나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 시점에서 물리 GPU를 할당해서 작업을 실행을 시키고 또 내가 작업이 끝나면 바로 GPU를 할당해 대해서 다른 사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전체 인프라의 GPU 유틸레이션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 가상 디바이스와 물리 GPU가 꼭 1대1로 랩핑이 될 필요가 없다. 가상 디바이스 한 개가 물리 GPU 100개, 1000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가 엄청 라이트웨이트한 작업을 돌리고 싶다고 하면은 가상 디바이스 여러 개가 물리 GPU 한 개에 랩핑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 있는 가상화 기술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가상 디바이스가 물리 GPU 하나를 나눠 쓰는 이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초반의 AI 시대에서는 한 개의 물리 GPU를 갈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GPU를 묶어 쓰는 게 훨씬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한 작은 SLM이라고 하는 거를 서비를 하려고 해도 보통 계산량을 따져봤을 때 GPU 한 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라 쓰는 것보다 묶어 쓰는 거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졌는데 여튼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게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폴트 톨러런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GPU 하나가 고장났을 때 이 GPU를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수 저희가 물론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대기 시간은 걸리지만은 내가 집수 저희가 발생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은 그냥 알아서 새로운 유효 GPU를 받아서 실행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매번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수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화상화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기능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모아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CSP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고객들을 글로벌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에서는 첫 고객으로 확보한 곳이 KT였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저희 회사가 맨 처음 파운딩 될 때부터 투자자로서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많이 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KT가 어떤 회사인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제 KT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AMD GPU를 KT 데이터 센터에 2,000장 이상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는 AMD GPU가 다른 해외 PC에도 AI 데이터 센터 목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저희가 맨 처음 KT 이걸 판매하던 당시에는 전 세계에 그 누구도 AI 목적으로 저렇게 AMD GPU 많이 사간 적이 없었어요. 기존에야 메타가 사간 게 한 100장 정도, 그 정도 스케일이 AMD GPU를 AI 목적으로 쓰는 가장 큰 유즈 케이스다라고 하던 시절에 저희가 다른 디바이스를 쓰는 AMD라는 기존의 AI에 안 쓰이던 이 GPU를 쓰는 어려움을 저희 소프트웨어로 극복을 해서 결과적으로 2,000장 정도의 GPU를 납품을 했고 이걸 전부 다 저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목적으로 크게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는 KT 외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AMD GPU를 바로 주면은 어차피 유저들이 쓰기 힘들어할 테니까 저희 소프트웨어랑 같이 집어넣어서 사용자들은 엔비디아 GPU 마냥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한 가지. 저희가 요 서비스를 21년 말에 런칭을 했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100곳 이상의 커스터머를 유치를 해서 실제 이제 이 GPU를 뭐 작게 쓰시는 분은 한 개 더 쓰시고 많이 쓰시는 분은 100개, 200개 더 쓰시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KT에서 내부적으로도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수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내부 R&D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두 번째고 사실 KT에서 원래 DGX를 쓰고 계셨어요. 쓰고 계셨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서플라이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엔비디아 기술 지원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한국어 모델에 맞는 새로운 뭐 LLM 기술, 새로운 멀티모달 모델 이런 걸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데 매번 엔비디아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지원되지도 않고 너무 개발이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인프라를 도입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R&D들을 했는데 가장 크게 했던 프로젝트는 실제 저희가 이제 1,200장의 GPU를 묶어서 이게 21밀리언짜리 한국 LLM을 이제 KT를 위해서 학습을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는 목적으로는 가장 많은 GPU를 묶어서 학습을 시킨 가장 큰 모델을 만든 사례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KT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 AI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가상의 이 GPU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기존 레가시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나눠지는 문제로 인해서 한 42% 정도 유틸라이제이션 기록을 할 때 저희 서비스의 경우에는 90% 이상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GPU가 400장 인프라가 있었는데 유저들한테 제공해주는 이제 인프라를 모두 합하면 한 800장 규모로 제공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유저분들이 이걸 100% 다 쓰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이 유저분들한테 제공되는 걸 다 합치면은 800장을 제공해 드리지만은 사실은 이 400장을 잘 나눠 쓰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90% 이상의 높은 유틸라이제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실제로 엔비디아 GPU 이제 실무적으로 써보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GPU가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상 디바이스가 잘 보이고 하이터치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실행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책임지를 매우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조건 엔비디아보다 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도는 거는 모두 다 돌아야 된다. 라는 매우 많은 리퀘스트를 받았고요. 저희가 한 KT랑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진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새로운 내가 칩을 만든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뭐 한두 개 모델, 많아봤자 한 10개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그냥 검증됐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증해봤던 모델 리스트를 다 모으니까 한 300개 정도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다양한 모델들에서 실제 성능 다 측정하고 어떻게 모델 학습 잘 되나 봐서 진짜 이제 상용 수준으로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충분히 검증을 마쳤고 저희가 이제 동급의 AMD GPU로 엔비디아 GPU 썼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 저희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포함해서 이제 얻는 것을 장기간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까지 뭘 해왔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차기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텐스트랩이랑 어떤 방향으로 같이 협업을 해보려고 하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가 이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 GPU라는 것이 원래 AI 목적으로 만들어진 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가 먼저 나왔죠. 엔비디아 GPU가 나오고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GPU를 보니까 아 이걸 사용하면은 AI 기술이라 딥러닝 기술이라는 거를 실제로 단기간 내에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AI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AI 기술이 열심히 발전해 오니까 엔비디아도 이 기술의 변화를 잘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노력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결국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새로운 니즈, 새로운 성능 변곡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하드웨어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더 강력한 하드웨어, 더 많은 성능, 더 많은 배열폭. 그래서 텐서 코어도 넣고 HBM이라고 하는 매우 빠른 메모리도 넣고 트랜스포머 엔진이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HBM에 새로 들어왔죠. TNA라고 하는 뭐 새로운 하드웨어 데이터 이동을 하려고 집어넣고 GPU 사이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NV링크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NV 스위치를 만들고 또 이제 호스트에서 이제 데이터 이동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해서 DPU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식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첫째, 유지 가능할 것인가? 둘째, 이게 진짜 효율적인 방법인가? 저희는 두 가지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이 하드웨어를 집어넣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본질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사실 배우는 문제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풀릴 것 같은데 하드웨어 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새로 집어넣어서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많은 비용을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문제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엔비디아가 보통 DGX 클러스터를 판매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GPU 8개가 들어가 있는 서버가 있을 때 GPU 한 개마다 이 카드를 하나씩 넣습니다.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씩 집어넣고 이 네트워크 카드를 이제 팩트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GPU 1000개가 있다. 이 1000개가 어떤 페어로 통신을 하더라도 항상 밴드위스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가능한 연결을 전부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술적으로 AI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고 했을 때 실제 이 한 개의 GPU가 통신하는 칩은 보통 4개입니다. 4개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엄청 복잡하고 엄청 큰 모델이어도 6개는 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1000개의 모든 GPU 페어를 풀 밴드위스로 묶어야 하는가? 결국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트래픽을 잘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마침 멜라노스가 엔비디아 자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많이 팔면은 결국 엔비디아의 레버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PU를 붙일 수 있는 개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2000개 HDR 기준으로 2000개가 넘으면은 너무 네트워크 규모가 커져가지고 매우 느려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크게 DC를 가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공통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이 밖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산업을 리드하고 있고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크게 3가지를 바꿔야 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서도 결국 시장에 업색이 되려고 하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던 모든 기능들을 똑같이 제공을 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일단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AI 인프라 회사들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많은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런 새로운 모델을 지원한다. 요새 라마가 트렌드라고 해서 라마 모델을 지원한다. 라는 모델을 10개를 지원한다. 30개를 지원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매우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나마 쉬운 인퍼런스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워킹할 수 없다. 엔비디아가 기존에 해주던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을 넣어야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느냐. 결국 데이터 센터라는 게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모두 다 이 인프라를 가지고 수용하는 게 데이터 센터의 정의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처럼 한 개 칩의 성능을 잘 만드는, 내가 좀 더 강력한 칩 성능이 매년 2배 높아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칩이 1000만 원짜리 가치를 하고 있는가, 이 칩의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진짜 효율적인 칩을 만들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를 먼저 열심히 붙이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같이 개발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소프트웨어로 풀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못 푸는 것은 하드웨어로 풀고, 그런 역할 분담을 잘 만들어야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왜냐하면 결국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회사랑 같이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3년 동안 국내외에 많은 회사를 찾아다니는데 저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텐스트렌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텐스트렌트랑 모레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진짜 효율적이고 스케일러블한 10,000개, 100,000개 단위의 데이터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텐스트렌트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 센터를 잘 만드는 것이 목표의 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성비 관점에서 효율을 최대화하고 더 많은 칩들을 복잡한 네트워크, 많은 비용 없이 붙일 수 있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하드웨어고, 이 하드웨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칩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붙이면은 진짜 이 시장에서 제대로 엔비디아랑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다. 엔비디아의 위치를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정면 대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한 3개월 전 정도의 데모 영상입니다. 실제 텐스트렌트 MPU 위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코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원래 엔비디아 GPU용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학습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 텐스트렌트 실제 MPU 위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풀로 다 보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실제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캐치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텐스트렌트 MPU를 쓰겠다라고 해서 단 한 줄의 코드도 추가한 게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는 방식 그대로 되어 있는 코드고, 그 상태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저희 소프트웨어,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고, 요 오른쪽이 실제 유저가 번호 한 명입니다. 실행하는 방식도 유저가 이걸 NTU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복잡한 것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시킨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칩 안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을 얻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었나요? 텐스트렌트 NPU를 쓰려고 하니까 코드가 매우 길어지더라. 그런 것들은 저희 소프트웨어가 100%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저한테는 기존의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것과 똑같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은 전체 AI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바뀌고 있다.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그 영역에 이노베이션을 이뤄내려고 하고, 특히 텐스트렌트랑 같이 잘 협력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해주신 이상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질문은 한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질문? 강연, 네, 죄송합니다. 그 협력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력을 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고 같이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같이 하시겠다든지 어떤 협력을 일단 저희가 지금 텐스프린트가 칩은 존재하고 이제 서버 제품이 조만간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지만 또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 사이에 어떤 영역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텐스프린트 개발팀과 진짜 긴밀하게 한 사처럼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이 제품이 인증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버전의 칩을 만들 때도 이제 설계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조정원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네 번째 강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강연은 텐스프린트